안녕하세요. 강남 시니어플라자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매력적인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날 건데요. 인공지능은 단순히 기술의 혁신을 넘어 우리의 학습 방식과 일상생활에 혁명을 가져왔어요. 인공지능이란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이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능력, 지각, 언어 이해와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하는 것을 포함한대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좋은 이유는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요. 인공지능은 학습자의 수준과 선호도에 맞춰서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요.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데 인공지능은 24시간 학습 지원을 제공한대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요. 상호작용과 참여를 증진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학습 도구는 학습 과정을 더욱 상호작용적이고 재미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니 어떠세요? 인공지능 벌써 궁금해지시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핸드폰을 드시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주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리튼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리튼이고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맨 첫 번째 거 주로 많이 누르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잘 보시면 리튼이라고 모두를 위한 AI 포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문이랑 쉼표문이 두 개가 세로로 세워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설치, 열기, 업그레이드 요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셋 다 눌러주시면 돼요. 설치 이렇게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설치되는 사이에 안에 봤더니 AI로 간편하게 시작하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다음 옆으로 넘겼더니 매일 무료로 받는 AI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네요. 또 옆으로 해볼게요. 상상 속 캐릭터와 나누는 대화, 그 다음에 1대1로 대화하는 나만의 전문가라고 되어 있지요. 나에게 완벽하게 맞춘 뉴스레터라고 되어 있고요. 원하는 곳 어디든 완벽한 계획을 생성해 준대요. 원하는 그대로 만드는 무료 이미지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문서도 3초면 초안을 작성해 준대요. 자소서 초안 작성이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네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사이에 설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열기가 되어 있죠. 혹시라도 설치되어 있는 분은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으면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열기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회원가입하는 거. 우리 시니어분들 회원가입창 나오면 이렇게 이마를 집으시죠? 아주 간단해요. 카카오톡으로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면 네이버 계정으로 시작하기, 네이버가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네이버 계정으로 하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시작하기, 인공지능 앱 중에서 회원가입이 가장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톡으로 시작하기라는 메뉴를 눌렀더니 자, 허용이라고 되어 있죠. 알림 받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예, 허용하셔야 돼요. 허용동의라는 말이 나오면 꼭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설정해서 다시 해주셔야 되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용 눌러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최근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사용할 거는 아래쪽에 보면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드디어 궁금해 하셨던 AI와 대화하기 기능이고요. 챗GPT 3.5, 챗GPT 4, 그 다음에 확장앱 챗GPT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3.5로 물어볼 건지 아니면 확장을
리튼의 확장 앱으로 물어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GPT-4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GPT-4 유료 버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료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챗GPT 3.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밑에 저는 이제 AI 수업을 할 때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너의 데이터는 언제까지의 데이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아래쪽에 AI에게 무엇이든 요청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하시고요. 너는 언제 데이터로 답변을 해줘? 라는 명령어를 가장 먼저 넣어주고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올해 데이터나 작년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 있던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나한테 내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이야기를 물어보면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 제가 데이터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저의 모델이 GPT 3.5이고 2021년 9월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되어 있대요. 현재는 2024년 1월 2일이며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최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채팅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말풍선에 더하기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새로 고침이에요. 지금 3.5한테 물어봤지요. 그러면 GPT 옆으로 넘기면 GPT-4가 있어요. 아래쪽에 GPT-4로 4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제가 너는 언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답변해 주는 거야? 라는 메뉴를 넣었고요. 명령어를 넣었고요. 자, 똑같아요. 데이터는 저의 지식은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이후의 정보는 제가 제공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챗GPT 3.5나 4나 뭐가 다르냐 라고 하지만 처리하는 능력이 달라요. 챗GPT 3.5에서는 못했던 기능들이 챗GPT4에서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이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챗GPT4 쓰고 있는데 너무 좋거든요. 책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추론하거나 방대한 데이터를 넣어서 그것을 요약해줘 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잘 되고요. 하지만 리튼에서는 그렇게 돌리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리튼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고요. 여간 3.5와 4와의 차이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 알려드렸고요. 아래쪽 보시면 다시 한번 채팅에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말풍선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위에 거를 눌러볼게요. 밑에 걸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챗GPT 3.5는 이런 식으로 무엇을 입력하면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빠르다 라고 되어 있고요. GPT-4는 GPT-4 비전인 것은 비전은 이미지 이해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요. 확장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은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사이트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답변을 내주고요. 옆에 넘겨서 GPT-4 같은 경우에는 똑똑해요 라고 되어 있지요.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할 때 GPT-4로 하시면 되고요. PLM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가독성이 좋아요 라고 해서 가독성, 읽는 능력, 읽어서 답변을 하는 능력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GPT 3.5의 16K 같은 경우는 길게 대답을 해준대요. 긴 답변이 필요할 때는 GPT 3.5 16K를 사용하면 되겠죠. 나한테 필요한 기능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 말풍선을 눌러서
우리는 챗 GPT 3.5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건데요. 아래 GPT-4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는 없고요. 자, 가장 빠르다고 하는 3.5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어떤 걸 물어볼 거냐면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건데요. 자, 시니어한테 좋은 운동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기다 물어볼게요. 시니어 분들에게 좋은 운동 추천해줘. 이렇게 넣어봤어요. 보내기. 오타가 있는 부분도 알아서 고쳐서 해주고요. 보시면 바로바로 나오죠. 오, 되게 빨라요. 자, 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에게 좋은 운동 추천. 걷기. 걷기는 심폐기능을 향상한대요. 수영, 요가, 타이차이. 이건 뭘까요? 손과 발을 사용하는 운동인데요. 근력과 균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대요. 스트레칭? 그럼 요 중에서 모르는 게 뭐예요? 저는 타이차이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가 뭐야? 이렇게. 오, 타이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네요. 타이차이는 중국에서 기원한 전통적인 운동 형태고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둔 운동이래요. 타이차이는 천천히 움직이는 순환적 운동이고요.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가 특징이래요. 그래서 타이차이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이렇구나. 타이차이는 전문적인 도장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학습 자료와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대요. 오호? 그래요? 아래쪽에 사이트가 있는데 한번 사이트를 눌러볼까요? 오, 음식. 그 다음 거. 아로마 타이차이를 알려드려요 라고 되어 있네요. 관련 사이트도 연결해 주네요. 너무 좋지요. 내가 일일이 찾지 않아도. 근데 다 나오진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눌러보고 그 다음에 더보기 눌렀더니 나한테 보여줬던 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접기 눌러주시고요. 그랬더니 그 밑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죠. 타이차이 운동 강도는 어떻게 조절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추천하나요? 운동 중 음악 듣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운동 중 음악 듣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다시 내가 일일이 질문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질문도 만들어주네요. 자, 그랬더니 운동 중에 음악을 들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자, 유튜브 한번 눌러볼게요. 운동할 맛 나는 감각적인 선곡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타이차이 음악 추천이라고만 넣고 보내기를 해볼게요. 자, 타이차이 음악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중국 음악 좋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포스트, 사람들이 쓴 거 이렇게 내용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밑에 또 나왔어요. 타이차이 맛집 추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어떠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른쪽에 새로 고침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운동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제가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여행 계획 세우기 많이 해요. 자, 아래 AI에게 무엇을 물어볼까요? 무엇이든 요청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번에는 여행 계획을 세울 건데 해돋이 여행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몇 박 며칠인지에 대한 부분도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2박 3일 이렇게. 그 다음에 장소도 좀 써주시면 좋은데 만약 생각이 안 나면 서울, 경기 근처 이렇게 해서 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우와, 요렇게 했더니 해돋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멋진 생각이면서 2박 3일 동안 서울과 경기 근처 여행하려고 한다면 서울에서 출발하여 경기 근처로 이동을 하는데 먼저 하기 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에서 빠진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장소가 빠졌죠. 자, 결과가 나왔는데 빠진 부분을 내가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AI 물어보실 때 큼직하게 물어보고 작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행? 여행 계획에 맞는 장소 추천해줘 라고 이렇게. 자, 드디어 나왔네요. 여기 보니 서울 경기 근처에 해돋이 감상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장소. 저희 집 근처에 인천대공원 넓은 공원 내에 해돋이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대요. 남이섬, 경기도 청평에 위치한 남이섬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호수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해돋이를 감상하며 산책로 따라 걷는 거 추천드리고요. 작가들의 문학관을 방문하면 좋대요. 자, 양평. 경기도 양평은 강과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특징이래요. 해돋이를 감상하며 강변을 따라 산책하거나 양평의 전통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대요. 벌써 침이 고이는데요. 가평도 있고요. 서울 남산타워. 대표 명소 중에 하나죠.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인 남산타워에서 해돋이를 감상할 수도 있어요. 타워에서는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볼 수 있으며 주변에는 산책로와 문화시설들이 있어서 관광하기 좋대요. 멀리 가지 마시고요. 남산타워 가서 해 뜨는 거 보고 꼭 1월 1일 아니어도 괜찮아요. 해 뜨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맛집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문화시설 사용해보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보면 되지요. 서울 남산타워 근처에 산책로나 문화시설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검색해 볼 건데요. 자, 남산타워 근처에 가볼 만한 곳이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이런 데이터를 찾으려면 일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알아서 찾아주지요. 서울 남산타워 근처에 가볼 만한 곳 중에 하나는 남산공원이 있고요. 여기에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조경, 정원, 전망대 등이 있어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고요. 또한 남산공원에서 서울 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곳은 남산골 한옥마을. 저는 실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한옥마을이고요. 전통 한옥이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마을 안에 전통 공예 작업장이나 전통 음식점, 찻집 등이 있고요. 한복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산타워 근처에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는데 남산 도서관, 그 다음에 남산골 동물원, 또한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타워 사이에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있으니 높은 데 있으니까 전망이 너무 좋겠죠. 자, 이렇게 해돋이 명소를 물어보고 난 후에 해돋이 여행 계획을 물어봤더니 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 장소를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장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장소에 대해서, 한 장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또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을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니어를 위한 여행 계획을 세워줘 라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겨울에 시니어분들을 위한 여행 계획을 세워줘 라고 넣어봤어요. 이거는 장소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전에는, 오후에는, 저녁에는 하고 1, 2, 3일에 대한 이런 계획을 세워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워주고 난 다음에
장소 추천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자, 똑같아요. 아까와 한 방식으로. 아니면 처음에 물어볼 때 여행 계획과 장소를 추천해줘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겨울에 시니어분들을 위한 여행 계획을 세워줘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부산 한 번도, 부산 아주 어렸을 때 가고 그 다음엔 안 가봐서 부산, 그 다음에 여행 기간 부산 2박 3일, 그리고 관심사, 나는 부산에 가서 볼거리, 그리고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가족 여행인지 아니면 우리 친구들, 시니어분들에 의한 시니어분들의 지인들을 위한 여행인지에 대한 부분들, 시니어 대상, 이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장소 추천 해줘. 자, 부산 2박 3일 볼거리, 즐길거리, 시니어 대상이고요. 장소를 추천해서 계획을 세워줘.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자, 그러면 정말 잘 해줄까요? 우와! 오, 너무 좋은데요? 친구들끼리 머리 맞대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가 뭐가 좋을까 저기가 뭐가 좋을까, 이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기본 정보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정보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봐도 좋겠지요. 부산은 매력적인 관광지와 다양한 볼거리가 있대요. 시니어분들을 위한 부산 2박 3일 여행 계획을 세워봤대요. 자, 첫 번째 날은 오전에는 해운대 해수욕장. 여긴 안 가볼 수가 없겠죠. 해변 산책하거나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래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광안대교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서 광안리 해변으로 이동하래요. 해안을 따라 산책하며 멋진 야경 감상. 좋아요, 좋아요. 저녁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맛집 중에 하나인 국제시장. 요거 하루에 제가 가보고 싶은 데를 다 알려줬네요. 국제시장 방문해서 현지 음식을 맛보라고 하네요. 해산물 요리나 북어찜 등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날은 오전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태종대, 아름다운 해안 경치와 태종대 유적지를 감상할 수 있고요. 오후에는 부산 시립미술관에 위치한 문화의 거리인 부평 깡통시장 방문해보래요. 전통적인 시장 분위기를 느끼며 쇼핑을 즐길 수 있고요. 저녁에는 남포동 자갈치 시장에서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대요. 신선한 해산물과 현지 맛집을 즐길 수 있대요. 저는 국제시장만 알았는데 남포동 자갈치 시장 이런 거 있네요. 자, 3일에는 5,6도 스카이워크, 아름다운 전망을 즐기고요. 부산 앞바다와 5,6도의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대요. 그리고 부산의 대표적인 사찰인 범어사도 있대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산책 즐기기 좋고요. 역사적인 사찰 건물 구경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부산의 야경을 감상하며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고요. 탑동 국제시장도 있네요. 와, 국제시장이 탑동에도 있대요. 이거 2박 3일로는 안 되겠는데요? 하루 더 놀다 와야 되겠는데요? 이 여행 일정은 여행자의 선호와 체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어떠세요? 너무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AI에게 물어보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답변이 더 정확하게 나오고요.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가족들도 있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AI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주지 않는
답변해주지 않잖아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딸들도 그렇고 친절하게 답변 안 해주거든요. 알아봐 막 이러면서. 그럼 이렇게 내밀고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여행 경비는 내가 댈게.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겨울에 무료하게 집에 있지 마시고요. 부산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니면 계획했던 여행지 한번 검색해서 같이 가보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국내에 대해서도 잘 얘기했는데 해외에 대해서도 잘 답변해 줄까요? 자, AI에게 무엇이든 요청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해외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저희 딸들하고 이번에 일본 여행 한번 가볼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한테 AI한테 물어볼게요. 자, 일본 여행 2박 3일 계획 세 뭐죠? 세 뭐야? 저거 이렇게 나왔고요. 일본 여행 유명 관광지. 자, 일본도 잘 해줄까요? 부산 너무 잘해줬죠. 오, 나온다. 자, 유명 여행지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본은 다양한 유명 관광지로 가득한 나라이고요. 일본에서 2박 3일 동안 여행을 즐기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라고 해서 첫째 날 도쿄에서 아사쿠사 지역에 가래요. 센소지로의 산책이나 아사쿠사의 신사를 구경하라 하고요. 시부야,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일본 전통 요리 맛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날에는 교토. 자, 위에 일본을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여행 계획으로 만들어줘 라고 제가 명령어를 넣었어요. 자, 200만 원으로 일본 여행 계획하는 경우 예산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여행 코스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금액은 대략 이 정도 들어요 라는 금액이지 정확하게 이 정도야 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업을 하니 이 금액으로 어떻게 가? 10,000원으로 요즘 어떻게 밥을 먹어?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예시인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셔야 되겠죠. 벌써 첫날에 70만원, 80만원, 100만원 첫날 100만원 썼고요. 두 번째 날에는 30, 30, 50, 30이니까는 벌써 200만 원이 넘어가네요. 3일에도 넘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약 이 정도 들어요 라는 금액이고요. 그랬더니 저렴한 항공권 이용, 요즘은 한 40만 원에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니 항공권을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숙박, 관광지, 그리고 음식에 대한 부분, 교통비, 입장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쿄에서 오사카로 이동하는 저렴한 고속버스 이용 약 30만 원이라는데 이 금액은 대략적인 거예요. 이렇게 금액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200만 원 안에서 갈 수 있게끔 2박 3일 여행 경제적인 코스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여행 계획 세우는 거 되게 신나잖아요. 이걸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장소를 추천받거나 아니면 여행 코스를 짜고 그 다음에 다시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그 코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너무 좋지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글만 잘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림도 기가 막히게 잘 그려주거든요. 자, AI에게 무엇이든 요청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래쪽에 뭐라고 쓰냐면 이번에는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리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 기능은 챗GPT 3.5가 아닌 아래쪽으로 옆으로 밀면 GPT-4가 있어요. 왼쪽으로 밀면 GPT-4가 있는데 GPT-4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려줘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료 버전 챗GPT-4에서도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용을 그려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내기 한번 해봅니다. 끝에 그려줘 라는 메뉴를 넣었고요. 자, 요렇게 용 그림을 그려줬어요. 오,
멋지죠? 자, 이번에는 귀여운 용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귀여운 자, 귀여운 용을 그려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엉뚱한 이미지가 나왔죠. 이게 전용 그림을 그리는 전용 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엉뚱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챗GPT나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잘한다 라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채팅을 눌러주시고요. GPT 3.5에서 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도 잘 그려주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요? 겨울에 어울릴 만한 그림을 그려볼까요? 겨울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줘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화풍이라 그러죠. 그림의 풍을 넣어볼 건데요. 어떤 그림의 풍을 하냐면 스케치 그림을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 화풍으로 이렇게 보내보기 해볼게요. 그러면 겨울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줘. 스케치 화풍으로 해서 내가 그림 풍을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어떠세요? 너무 멋있죠? 자, 이렇게 스케치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눈사람을 한번 해볼까요? 눈사람을 수채화 느낌으로 수채화 풍으로 그려주고 한번 할게요. 자, 눈사람을 수채화풍으로 그려달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요건 수채화풍 같다, 그죠? 요것도 이쁘네요. 자, 이렇게. 근데 배경이 너무 어둡죠? 그러면 요 배경도 내가 바꿔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사람을 이번에는 일러스트 한번 할게요. 눈사람을 일러스트 풍으로 그리는데 배경은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배경에 대한 부분, 배경은 밝은 색으로 표현, 이쪽으로 하게 되고 표현 이런 말만 해도 돼요. 자, 그럼 AI가 알아서 배경을 밝은 톤으로 바꿔줄 거예요. 배경이 밝아졌나요? 네. 귀엽죠, 귀엽죠. 자,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민화를 그려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민화를 그려줘. 민화를 그려줘 라고 했더니 엉뚱한 그림이 나오죠. 인공지능은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 그러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한테 답변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화라는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면 민화를 그려줘 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민화라는 그림, 제가 원하는 민화 그림을 그려주겠죠. 근데 지금 데이터 안에는 민화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엉뚱한 그림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실 때는 어떤 키워드를 넣고 어떻게 답변을 내고 또한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내주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옳고 그른지 아니면 틀리고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하고요.
전문적인 리튼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어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답이라든가 손과 발이 이상하게 나오는 아니면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좀 가끔씩 내주기 때문에 꼼꼼히 잘 보시고요. 터치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쁜 눈사람이나 이런 것들 보고 터치하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면 다운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려받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 메뉴를 눌러주시면 나의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요. 이 그림 너무 예쁘죠? 아래 터치해서 이미지 하나를 터치해서 아래 내려받기 기능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그림도 괜찮다. 이렇게 받은 이미지는 갤러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갤러리에서 톤 조정이라든가 연필 마크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자동 보정해주는 기능도 있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톤 조절도 가능하지요. 저장하면 원본에 저장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내가 AI에서 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톤으로 바꾸고 예쁘게 꾸며서 지인들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나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배경화면으로도 넣을 수 있고 프로필 화면으로도 넣을 수 있지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사용해보는 거 어떠셨어요? 인공지능 이제 어렵지 않지요. 천천히 하면 따라하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강남 시니어 플라자였습니다. 오프라인 안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이 있으니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